7번째 시간입니다. 기업하면서 알아야 할 R&D 연구개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시간은 처음 R&D 정부지원 사업을 접할 경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물어볼 때도 없을 거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쉽게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1월 5일에 공고가 난 2021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업지원 통합공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가 창업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모두 32개 기관과 또 19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 사업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이 모두 94개이고 R&D 지원 사업이 6개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원 사업이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 보육 지원 사업이 46개, 그다음에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이 19개, 창업 교육이 15개, 행사 네트워크 사업이 14개. 그래서 그 사업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부 사업에 따라서 예비 창업자, 창업자로 구분돼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굳이 설명을 한다면 재창업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기관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15개, 그 다음에 지자체 17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보면은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81.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아무래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부산시, 충남, 울산, 경북, 강원, 전라북도, 대구시, 경상남도, 세종시, 인천시,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북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화 94건입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거의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단순 사업화 자금일 경우에는 잘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 준비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그 다음에 전담 기간, 사업 규모, 사업 공고, 또 소관부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사업 규모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이거는 이제 211억이 이제는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원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한 나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0억이 넘는 사업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실험실 특화형 선도대학 육성. 이거는 그 선도대학, 즉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고요. 또 221억을 지원해주는 한국 콘텐츠진흥기업 육성사업, 콘텐츠진흥원의 이제 콘텐츠 지원사업, 그리고 또 200억이 넘네요. 112억이지만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이거는 녹색산업 쪽이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98억 사회적 기업, 여기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44억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그래서 이거는 팁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그 투자 관련해서 이 팁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다음에는 140억이지만 이 제도전 그 성공 패키지 사업도 많이 신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실 실패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성실 실패인 경우에는 그 재창업일 경우에도 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 실패, 즉 저기 한번 사업하고서 실패한 경우에도 내가 여기 작용 요건에 맞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신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것도 968억이나 지원하니까 창업성공 패키지, 이거는 창업사관학교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매스컴에 좀 사례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죠. 이거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통 그 진흥공단에서는 대출 해주는 일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원 사업도 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이 요즘 언젠가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아주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이 있어요. 창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178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공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인데 이거는 글로벌 창업, 즉 해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억 지원하는 사내벤처라고 하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000억이 넘는 이거 창업도약 패키지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업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창업 3년에서 7년 차 기업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 사업이 창업도약이어서 그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을 한다면 그 창업 초기,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3년 이내 기업이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1000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이것도 1002억을 신청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그래서 예비, 그 다음에 초기 창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은 그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신규로 새로 생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억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600억 지원하는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실용화에 122억. 다음 여기는 지역 연계형, 지역 주도형에서 그 지자체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테크노, 여기서 보면 이제 부산 테크노 그러면은 또 서울 테크노도 있고요, 인천 테크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지역별로 그 구분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역 사업이 되겠고요.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주 해양수산 지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94가지의 그 사업화 지원 사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6건의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24억, 51억, 56억, 13억. 그 다음에 4058억, 그 다음 4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먼저 24억 지원하는 이거는
R&D 자금으로 2년 플러스 1년, 2년 하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1년 더 지원하는. 그다음에 이 민간 협력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3년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도 이것도 자금 및 인프라 연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글로벌 창업 R&D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는 안 써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신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신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중소벤처부 그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즉 기정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7년 이하의 그 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R&D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 2회 이거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아까 94가지에서 요거 R&D 6가지 포함해서 모두 100가지의 그 지원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가지 외에 더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100가지고요. 나머지는 시설 보육, 멘토링 컨설팅, 창업교육, 행사 네트워크 사업이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교육이 15건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뭐 교육 뭐 받나 생각하겠지만 이 교육을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또 이 창업교육도 이수를 안 했느냐가 또 중요한 또 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을 받은 어떤 근거를 내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이 점수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무래도 선정되는데 이 창업교육을 받으면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창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시간을 내서 아니면 좀 시간을 좀 있다면 이 창업교육은 꼭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학 창업 교육 체제 구축, 공공기반 기술 기반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그 창업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맞춰서 본인들의 그 분야와 맞춰서 그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각 지역마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생겼고, 그래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뭘 시제품을 좀 만들어 본달지, 뭐 시제품까지는 아니고 좀 일단 그 시제품 단계 가기 전에 개발하는 단계에서 뭘 좀 만들고 싶을 때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창업자들에게는 이런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리도 나고 또 공구도 있어야 되고 뭐 재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면은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뭐 만드는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여러 이제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교육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공간 보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보육센터랄지, 또는,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사무실을 할지,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입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할 때는 뭐든지 뭐라도 다 부족하고 또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공간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간을 사용하면 이제 그 사무실을 해주는 그 주관기관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창업자들이 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볼 수도 있고 또 선배 기업들의 또 그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바깥에 사무실에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부에서 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을 이용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창업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고요. 이런 데 보면은 뭐 대전 창조
경제혁신센터 이렇게 쓰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습니다. 또 울산경제진흥원 이렇게 쓰면 서울도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하진 않지만 서울은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하지만 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그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도 그 지원하는 단체마다 다 특성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 멘토링 컨설팅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청년기업과 정신재단이지만 KICT, K글로벌, ICT 관련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일 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농식품 벤처 창업일 때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담 기관에 따라서 그 멘토링 컨설팅 하는 그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거의 그 창업자들은 멘토링 컨설팅 비용이 거의 무료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잘 활용해서 컨설팅, 멘토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컨설팅인데 이제 멘토링을 포함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멘토링을 포함하면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 사업.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안에 멘토링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기획과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멘토링도 좀 들어가는 그런 기획과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데 그냥 지원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멘토링 또는 그 주관기관의 어떤 컨설팅 이런 것이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원 사업 안에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사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들이 특히 이 창업 지원 사업에는 많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은 물론 창업지원 사업 안에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지원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주관기관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여성 벤처 활성화, 특별히 여성 예비 창업자들을 이제는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과 멘토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에는 예비 창업자만 해주지 않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들도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는 세부 사업 나오면 한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멘토링 지원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뭐라도 이제 알면 신청해서 지원 받으면 되는데 모를 때에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렇게 그 공고 이런 공고들을 이렇게 그 통합 공고 났을 때도 좀 체크해 두시고 세부 공고들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주관 부처가 어딘지 그래서 그 사이트에도 좀 가끔 들어가 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국발명진흥협회, 이거는 이제 IP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허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IP 나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발명진흥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지원한다 하니까 내가 그 특허 낼 거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IP 디딤돌, IP 나래, 근데 지역마다 달라서 여기는 광주라고 써 있고요. 이 사업도 하나 설명하고 싶네요. 세대융합형. 말 그대로 세대융합형이라 이게 이제 50, 60대 경력자. 그러니까 50, 60대 경력자하고 이제 이게 나이가 지금 좀 그 또 작년 사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층하고 좀 노년층하고 같이 세대 융합해서 그 신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젊은 세대하고 같이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처음 신사업이 나왔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신청자가 적어서 좀 확률이 좀 그때는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소방부처가 경기도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전에는 창진원에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세부 공고가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 네트워크 그 14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콘테스트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무슨 콘테스트 무슨 창업 경진대회 뭐 이런 거면은 상을 준다는 얘기니까 이런 대회는 좀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때 그래도 좀 상을 받기가 좀 용이하죠. 중간에는 좀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등장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창업 때는 꼭 창업 경진대회 뭐 이런 창업 콘테스트를 꼭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좀 상 받을 확률도 좀 많고 또 그런 대회 하는 행사들도 좀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그 경진대회가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꼭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먼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라는 게 먼저 있네요. 이 경우에도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제품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품 조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도 꼭 좀 나가도록 하고 싶고 또 환경 창업 대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물 관련이네요. 물산업 혁신 창업 대전, 공간 정보 창업 기업 CEO 네트워크. 이거는 그 CEO 간의 공간 정보, 공간 드림 센터 내 보육 기업들끼리 하는 거네요.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이거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꼭 나가라고 하죠. 옛날엔 그냥 여성 창업 경진대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에 아이템이 하나 또 더 붙은 것 같네요. 사업 공고는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굉장히 오래도록 모집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상반기에 모아서 하반기에 상을 주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다시 세부 공고 나오면 다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여성 기업들은 꼭 이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또 다른 데들도 뭐 그렇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 상금도 줘요. 상금도. 그래서 저도 이거 꽤 오래된 얘기지만 창업경진대회 나와서 우수상 받아가지고 그때 창업자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금 받아가지고 공장을 얻는데 좀 보태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꼭 여성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참석하라고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창업 경진대회도 있어요. 예, 장애인 창업 경진대회. 다양한 그 창업 경진대회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아니면 뭐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이 아마 이게 아주 예전에 TV에서 방송도 되고 했던 그 대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토너먼트 식으로 뭐 지역에서 또 올라오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해서 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닌가 싶고요. 글로벌 스타트업도 있고 여기 써 있네요. 시상 및 포상, 뭐 입상자 상금, 상장 상금, 상금 및 멘토링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제 기억에는 이 여성 창업도 상금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예, 상금이라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글쎄 포상이 상금일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페스티벌에는 여기 보니까는 전시회를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죠.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전시 지원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게 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전시 지원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시 지원 사업, 전시에 나갈 때 그 지원 사업 이용해서 나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 네, 아까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앞에 이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지역마다 또 좀 다 다르니까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그 지역이 사업장의 주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장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난 경기도에 사는데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싶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비 창업자 때 그 지원 사업 신청할 때는 그 지역도 잘 선택해서 잘 결정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모두 194개의 대략적인 사업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설명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진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K스타트업 go.kr과 또 여러 부처의 그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 있는 기업마당 비즈인포에 대해서도 한 번씩 그 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창업지원사업 전담기관 그 부처별 사이트도 몇 군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창업지원사업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